리플은 블록체인의 기본 원리를 벗어나는 중앙 집중화 코인이다. 은행과 다를 바 없다. 끝없는 리플의 논쟁거리, 오늘은 XRP 논쟁거리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리플 보유자로서 리플에 대해선 좀 더 알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를 우리는 언제부터 암호화폐라고 했을까? 사전을 뒤져본다 하더라도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찾기는 힘들죠.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암호화폐가 뭐냐? 분산 원장 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생성, 관리, 전송되는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대개 그냥 암호화폐 하면 비트코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매우 다른 여러 기술이 블록체인에 적용되고 있는 오늘날 기회주의자와 투자자, 회사와 개인들은 이 단어에 대해 그들만의 정의를 내리고 있고 한편 어떤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타트업 리플이 만들고 있는 XRP입니다. 암호화폐 가운데 시가총액 3위인 XRP, 리플은 전 세계 여러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거래의 도구로서 쓰이기 위해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리플 XRP. 이미 리플은 전 세계 20여 개국 중앙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리플을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 다릅니다. 비트코인과 XRP는 다르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XRP는 암호화폐가 아니다. 비트코인 토크의 사용자 레오퍼드가 쓴 글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XRP를 암호화폐라고 부르지 않는다. XRP는 화폐가 아니다. 리플의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사실 이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죠.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토큰, 자산, 유닛, 화폐 이것 등은 별 차이 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XRP가 암호화폐의 정의에 맞건 틀리건 리플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설명과 이와 관련된 논쟁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XRP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XRP는 중앙화되어 있다. 이렇게 XRP에 대한 가장 주된 비판가는 XRP가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블록체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비트코인의 탄생, 블록체인의 원리 자체가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엄청 중요하겠죠. 탈중앙화, 정부가 엄청나게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세계 규축통화국 미국은 특히 더 싫어하겠죠. 화폐의 중심이기 때문에, 화폐의 중앙화 국가이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를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늦게 미국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말이 많은 상황인 거겠죠. 그런데 리플을 중앙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겠죠. 탈중앙화는 권위 있는 기관이나 은행이 맡거나 통제할 수 있는 기존의 화폐 체계와 암호화폐를 구별해주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의 지지자들은 어떤 중앙의 통제 없이 정보가 자유롭게 오가는 인터넷을 탈중앙화한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탈중앙화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말하며 이를 포기할 수 있는 하나의 특성으로 생각하죠. 리플의 개발자들은 XRP가 다르게 작동하며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탈중앙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진정한 논점은 XRP가 얼마만큼 중앙화되었는가가 아니죠. 완전히 탈중앙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리플이 약간의 중앙화로 과연 더 잘 작동할 수 있는가를 저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암호화폐가 발전하고 모든 걸 디지털화 시키겠다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죠.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사람들은 정보를 입력해야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잘못 입력했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아이고, 잘못 입력했네. 실수했네.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런 경우가 뭐 엄청나게 많겠죠. 여기서 비트코인의 최대 장점이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정이 불가능하다. 완벽한 탈중앙화로 이루어진 비트코인은 절대 그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다. 이것이 비트코인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저의 데이터는 부산으로 되어 있는데 뭐 부산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요? 아니면 난 죽을 때까지 부산 아니면 살 수가 없어야 할까요? 이래서 비트코인을 인류가 쓰기가 힘들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수정이 가능해야 인류가 거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초반에는 더욱더 그렇겠죠. 하지만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오직 탈중앙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어느 정도 중앙화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결국 암호화폐 탄생의 목적에서 리플은 벗어나는 것 아니냐. 결국 제3자가 추정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중앙화 아니냐. 이게 무슨 암호화폐냐. 이런 거죠. 이래서 리플의 논쟁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세대 비트코인, 2세대 이더리움, 3세대는 리플. 기술은 점점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인류에게 맞게, 인류에게 사용될 수 있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먼저 인류에게 쓰일 것이며 더 빠르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가겠죠. 블록체인의 원리 원칙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너무나도 불편하게 사용해야 하고 쓰기에 너무나 힘들다면 과연 인류에게 쓰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플의 XRP는 더 빠르고 더 확장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암호화폐보다 그 기술력은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전기가 드는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방식에 비해 더 적은 비용으로 안전성까지 보장하고 있죠. 지금도 리플의 개발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XRP를 탈중앙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의 CTO 스테판 토마스는 미래에는 XRP가 더 많은 검증 노드와 프로토콜을 개발을 통해 비트코인보다도 더 탈중앙화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리플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이 조금만 더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암호화폐가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리플 XRP가 뭔지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도 없이 맨주먹으로 싸우겠다. 이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시장은 특히나 더욱더 위험한 전쟁터다. 언제 어디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전쟁, 아주 위험하죠. 세력들에게 그냥 잡혀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만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도 없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아프다. 공부를 해도 도통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코인으로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정보방에서 드리는 매매 시그널만 잘 쫓아오신다면 금방 손실 부분 회복하고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대부분 많은 손실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거나 대부분 코인을 포기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 시장 상황이 너무 좋고 앞으로의 전망은 계속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초보분들 올해는 원금 회복과 동시에 수익도 보셔야겠죠. 국내 코인 정보 사이트들은 정보가 거의 해외 사이트들보다 하루 정도 늦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해외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저희는 검색하고 보다 빠르게 정보방에 공유해 드리고 있고 정보를 분석하고 차트도 분석해서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을
정보방에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공식 사이트 또한 정보방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보내주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링크 보내드릴 거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끝까지 무료로 갑니다. 후원 요구,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고요. 오로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요.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이지,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이고 다가올 웹3의 시장의 바램 아닐까요? 저는 유튜버 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고, 구독자분들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방 아무나 막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정보방 수익률이 원체 좋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저희 매매 기법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악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수익률이 좋다는 거겠죠. 아무나 막 들어오시면 안 되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는 분들만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구독자분들은 대체로 300% 이상 수익을 보셨습니다. 이번 리플 급상승으로도 수익 인증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실제로 투자한 내용입니다. 리플로 40% 수익을 봤었고요. 리플 소송 관련 이슈와 호재로 저희는 평단 500원에서 매수를 했었고, 현재 750원에서 1차 매도 수익 실현을 받고요. 660원 재진입한 상태입니다. 금전 요구, 후원 요구 절대 없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는 만족하고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이제부터는 저희와 같이 손실 회복부터 수익까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리플은 블록체인의 기본 원리를 벗어나는 중앙 집중화 코인이다. 은행과 다를 바 없다. 끝없는 리플의 논쟁거리, 오늘은 XRP 논쟁거리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리플 보유자로서 리플에 대해선 좀 더 알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를 우리는 언제부터 암호화폐라고 했을까? 사전을 뒤져본다 하더라도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찾기는 힘들죠.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암호화폐가 뭐냐? 분산 원장 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생성, 관리, 전송되는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대개 그냥 암호화폐 하면 비트코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매우 다른 여러 기술이 블록체인에 적용되고 있는 오늘날 기회주의자와 투자자, 회사와 개인들은 이 단어에 대해 그들만의 정의를 내리고 있고, 한편 어떤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타트업 리플이 만들고 있는 XRP입니다. 암호화폐 가운데 시가총액 3위인 XRP, 리플은 전 세계 여러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거래의 도구로서 쓰이기 위해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리플 XRP. 이미 리플은 전 세계 20여 개국 중앙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리플을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 다릅니다. 비트코인과 XRP는 다르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XRP는 암호화폐가 아니다. 비트코인 토크의 사용자 레오퍼드가 쓴 글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XRP를 암호화폐라고 부르지 않는다. XRP는 화폐가 아니다. 리플의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사실 이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죠.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토큰, 자산, 유닛, 화폐 이것 등은 별 차이 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XRP가 암호화폐의 정의에 맞건 틀리건 리플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설명과 이와 관련된 논쟁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XRP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XRP는 중앙화되어 있다.
이렇게 XRP에 대한 가장 주된 비판가는 XRP가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블록체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비트코인의 탄생, 블록체인의 원리 자체가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엄청 중요하겠죠. 탈중앙화, 정부가 엄청나게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세계 기축통화국 미국은 특히 더 싫어하겠죠. 화폐의 중심이기 때문에, 화폐의 중앙화 국가이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를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늦게 미국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말이 많은 상황인 거겠죠. 그런데 리플을 중앙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겠죠. 탈중앙화는 권위 있는 기관이나 은행이 맡거나 통제할 수 있는 기존의 화폐 체계와 암호화폐를 구별해주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의 지지자들은 어떤 중앙의 통제 없이 정보가 자유롭게 오가는 인터넷을 탈중앙화한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탈중앙화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말하며 이를 포기할 수 있는 하나의 특성으로 생각하죠. 리플의 개발자들은 XRP가 다르게 작동하며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탈중앙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진정한 논점은 XRP가 얼마만큼 중앙화되었는가가 아니죠. 완전히 탈중앙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리플이 약간의 중앙화로 과연 더 잘 작동할 수 있는가를 저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암호화폐가 발전하고 모든 걸 디지털화 시키겠다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죠.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사람들은 정보를 입력해야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잘못 입력했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아이고, 잘못 입력했네. 실수했네.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으로 잘못을 입력했다.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겠죠. 여기서 비트코인의 최대 장점이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정이 불가능하다. 완벽한 탈중앙화로 이루어진 비트코인은 절대 그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다. 이것이 비트코인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저의 데이터는 부산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요? 아니면 난 죽을 때까지 부산 아니면 살 수가 없어야 할까요? 이래서 비트코인을 인류가 쓰기가 힘들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수정이 가능해야 인류가 거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초반에는 더욱더 그렇겠죠. 하지만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오직 탈중앙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어느 정도 중앙화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결국 암호화폐 탄생의 목적에서 리플은 벗어나는 것 아니냐. 결국 제3자가 추정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중앙화 아니냐. 이게 무슨 암호화폐냐. 이런 거죠. 이래서 리플의 논쟁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세대 비트코인, 2세대 이더리움, 3세대는 리플. 기술은 점점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인류에게 맞게, 인류에게 사용될 수 있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먼저 인류에게 쓰일 것이며 더 빠르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가겠죠. 블록체인의 원리 원칙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너무나도 불편하게 사용해야 하고 쓰기에 너무나 힘들다면 과연 인류에게 쓰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플의 XRP는 더 빠르고 더 확장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암호화폐보다 그 기술력은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전기가 드는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방식에 비해 더 적은 비용으로 안전성까지 보장하고 있죠. 지금도 리플의 개발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XRP를 탈중앙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의 CTO 스테판 토마스는 미래에는 XRP가 더 많은 검증 노드와 프로토콜을 개발을 통해 비트코인보다도 더 탈중앙화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리플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이 조금만 더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암호화폐가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리플 XRP가 뭔지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도 없이 맨주먹으로 싸우겠다. 이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시장은 특히나 더욱더 위험한 전쟁터다. 언제 어디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전쟁, 아주 위험하죠. 세력들에게 그냥 잡혀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만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도 없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아프다. 공부를 해도 도통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코인으로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정보방에서 드리는 매매 시그널만 잘 쫓아오신다면 금방 손실 부분 회복하고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대부분 많은 손실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거나 대부분 코인을 포기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 시장 상황이 너무 좋고 앞으로의 전망은 계속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초보분들 올해는 원금 회복과 동시에 수익도 보셔야겠죠. 국내 코인 정보 사이트들은 정보가 거의 해외 사이트들보다 하루 정도 늦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해외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저희는 검색하고 보다 빠르게 정보방에 공유해 드리고 있고 정보를 분석하고 차트도 분석해서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을 정보방에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공식 사이트 또한 정보방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보내주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링크 보내드릴 거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끝까지 무료로 갑니다. 후원 요구,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고요. 오로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요.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이지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이고 다가올 웹3의 시장의 바램 아닐까요? 저는 유튜버 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고 구독자분들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방 아무나 막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정보방 수익률이 원체 좋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저희 매매 기법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악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수익률이 좋다는 거겠죠. 아무나 막 들어오시면 안 되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는 분들만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구독자분들은 대체로 300% 이상 수익을 보셨습니다. 이번 리플 급상승으로도 수익 인증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실제로 투자한 내용입니다. 리플로 40% 수익을 봤었고요. 리플 소송 관련 이슈와 호재로 저희는 평단 500원에서 매수를 했었고 현재 750원에서 1차 매도 수익 실현을 받고요. 660원 재진입한 상태입니다. 금전 요구, 후원 요구 절대 없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는 만족하고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이제부터는 저희와 같이 손실 회복부터 수익까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